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 힘줄이나 인대,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등에서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느 주사가 어떤 이제 기전으로 병증을 좋아지게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맞는 주사가 어떤 종류의 주사인지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일단은 주사는 뭐 다 그렇죠. 저도 맞기 싫고 바늘도 있고 공포감도 있고 아프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맞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도 맞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내가 아픈데 빨리 나으려면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선 대부분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위, 어깨, 팔꿈치, 뭐 무릎, 발목 여러 부위에 이제 주사 치료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필요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크게 주사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엉덩이나 팔의 근육 주사, 엉덩이나 팔 이런 쪽으로 이제 근육 쪽으로 주사약이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져서 작용을 하는 뭐 진통제나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근육 주사. 보통 그냥 통증이 있어갖고 병원에 갔을 때, 아니면 감기로 막 열이 많아서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주사를 맞고 열이 떨어지거나 진통이 좀 좋아지는 효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픈 부위에다 직접 주사하는, 소염을 염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재생을 시키기도 하는 이런 소염 주사나 재생 주사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시술하거나 수술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거나 그러면서 그쪽에 더 도움이 되라고 우리가 이 세포 치료제 그리고 재생주사 같은 걸 투입해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의 경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주사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린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시행하는 거는 요 중간 단계가 될 거고, 외래에서 한 가지 일례를 들면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어깨 주변에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을 나타내는 이런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사 치료를 요 어깨 직접 그 불편한 부위에다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그림을 보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뼈와 어깨 회전근개 힘줄 사이에 있는 요 점액낭이 있습니다. 이 힘줄과 뼈가 마찰이 돼서 힘줄이 파열되거나 안 좋아지기 전에 이 점액낭이 이렇게 염증 조직으로 빨갛게 바뀌어서 퍼지고 염증이 생겨가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뼈랑 이 윗팔뼈 사이 간격이 좁을 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힘줄의 질은 멀쩡한데 염증만 심할 때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우리가 주로 소염작용,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대부분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자주 반복적으로 맞았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 국소적으로 일부 국한된 부위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특히나 이런 덱사메타존, 트리암시놀론 이런 주사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트리암시놀론 주사 같은 거를 이제 국소 마취제에 섞어서 희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넣어주면은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육 자체에다가 주사를 하거나 전신적으로 이제 혈관 같은 데 주사를 하면은 그만큼 도핑에도 걸리게 되고 전신작용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에다 국소적으로 줘야지, 그거를 전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는 거는 위험하고 우리가 이제 자주 쓰거나 빈번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치료법이 될 거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한 불투명의 하얀색 우윳빛 주사 같은,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가면 무슨 주사예요? 물어보면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이런 주사가 들어갔다. 그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그런 이제 스테로이드액이 희석되면서 옅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하얀 빛을 띠게 되고요. 이렇게 병변 부위에다 직접 들어가야지 효과를 나타내고, 혹시라도 이제 멀쩡한 힘줄이나 이런 쪽으로 주사약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힘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요 보시는 초음파 소견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약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건 관절강내 주사를 한 건데, 쭉 요 힘줄을 뚫고 들어와서 요 안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다가 주사를 주고, 힘줄 자체에는 주사약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힘줄 바깥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 부위에다만 주사를 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정확한 위치를 보고 주사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
인자를 이용해서 주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일단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해 있는 그런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이 많지가 않고요.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안 좋은 부위에 직접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관절 연골을 좀 질이 안 좋게 만들거나 힘줄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힘줄을 파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있어요.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주사 맞은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변색이 됩니다. 나는 스테로이드를 안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힘줄이 주변에 이제 주사를 맞고 스테로이드 같은 게 제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얗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는 보통은 되게 일시적으로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변색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이 위축이 와서 움푹 들어가거나 좀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때 항상 이렇게 피부 밑에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조직에는 그만큼 좀 조심해서 용량을 희석해서 적당한 용량을 맞춰 갖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MRI 사진인데 관절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으면서 관절이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분들은 봐선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관절 주변에 꿀럭꿀럭한 이 고름 같은 게 차 있는 소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농성 관절염이 온 건데요. 이 관절 안쪽으로 해가지고 스테로이드가 너무 남발해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감염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균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화농성 관절염, 관절 내 감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줄에 직접 들어가서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이 그것만으로도 파열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발해서는 안 되고 그만큼 이제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자주 맞을수록 합병증 빈도는 증가합니다. 약이 쌓여가면서 조직이 노출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 빈번하게 되면은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고, 수개월 건너뛰어서 맞아야 한다. 한 3개월. 네. 최소한 3개월은 건너뛰고 맞아야 되고요. 같은 부위에 한 2번 정도 맞아도 효과가 없으면 굳이 계속 지속적으로 맞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같은 부위를 1년에 3회 이상 맞아야 된다. 만약에 이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1년에 한 3번 이상 맞아야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 치료는 본인한테 안 맞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치료, 다른 근본적인 치료나 뭐 수술이나 이런 쪽의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치료제가 이런 히알론, 시노비안이라 그래서 관절 안쪽에 염증을 좀 완화시키기도 하면서 관절 윤활 역할을 해주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연골주사라고 보통 부르죠.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동네 의원 같은 데 가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 3번에 걸쳐 갖고 연골주사를 맞고 오시는데 뭐 루틴하게 맞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주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갖고 맞는 주사는 아니고, 그래서 요런 뭐 요새는 이렇게 시노비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3번에 걸쳐 맞던 거를 한 번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기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적응증이 되는 거에 따라서 골라가면서 주사를 맞으실 수 있을 거고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3번 정도 맞는 거는 연골 주사는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항상 그 주사 맞는 부위나 이런 부위를 잘 깨끗하게 균이 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사를 맞는 게 중요할 거고, 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병원에서 우리 정형외과 병원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담당하는 병원에서 많이 쓰는 주사 중에 하나가 이 DNA 주사입니다. 우리가 DNA 주사, PDRN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폴리덱소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언어에서 추출한 DNA 인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장 인자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인자를 같이 농축해서 주는 건데요. 이렇게
플라센텍스라 그래서 상품명이 있는 이게 이제 정품이거든요. 이런 주사를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요즘에는 요거 말고 이제 제네릭 제품이라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합성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장담하기 좀 힘들고 뭐 그거는 이제 잘 알아보시고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쓰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소염작용도 있고 이 주사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하면서 재생작용, 상처를 치유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피부 같은데 화상치료 같은데 쓰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 손상이 있을 때 그쪽을 좀 치유시키는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특별한 면역 반응 없이 안전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보험이 안 돼서 아까 그 연골 주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병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요 보시면은 이 주사 치료에 적응증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이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염증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그 소염작용,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위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힘줄이 끊어졌을 때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다 끊어지면 이건 수술밖에 답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힘줄이 부분적으로 파열돼서 힘줄의 손상이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쪽에 있는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회전근개나 이런 주변에 있는 힘줄, 인대 손상을 치유시키기 위한 재생주사 치료들이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 프롤로 치료. 이 프롤로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한 15% 정도의 포도당액을 써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다가 주사를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주 높은 농도의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염증 세포들이 모여서 급성 염증을 만들고 그 이후에 조직을 치유시키는 인자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게 함으로써 조직을 치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고 여러 이제 조직을 치유시키는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거가 다 해결되지 않고 이 포도당액만 넣어줘가지고 삼투압을 이용해서 세포만 늘린다 그래가지고 조직이 치유되는 경우는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근육 파열이나 힘줄 파열이 급성기에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만성으로 갔지만 그 아주 국소적으로만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로 병원에서 쓰는 거는 이 재생주사 중에 콜라겐 주사, 바이오 콜라겐 주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상품명은 뭐 리젠실도 있고 뭐 리젠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리젠실, 이게 오리지널 제품일 거고, 아텔로 콜라겐이라 그래서 이 콜라겐의 면역 반응이 일으키는 양쪽 그 터미널을 제거하고 이제 그 콜라겐 조직만 넣어서 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골이 재생이 안 되던 부분을, 그리고 힘줄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에다가 주사를 줘서 이렇게 연골이나 인대나 힘줄 같은 게 재생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도모를 하고, 이런 콜라겐 조직 같은 경우에 콜라겐만 넣어주는 것보다는 콜라겐을 넣어주면서 아까 얘기한 뭐 조직을 치유시키는 DNA 주사나 아니면은 뒤에 나올 PR 주사 같은 걸 같이 겸해서 넣어주면서 조직의 치유를 조금 더 활발하게 도모하는 그런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주사약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런 이제 배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콜라겐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고 여러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특별히 이렇게 근골격계 손상,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 손상이 있을 때 많이 쓰게 되는,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증거 레벨이 올라와 있는 치료로서 우리가 PRP 치료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인의 피를 뽑아서 그거를 원심 분리기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가혈장, 혈소판, 성장인자, 염증을 완화시키는 인자 이런 거를 넣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층 중에 요 가운데층, 요거를 우리가 버피 코트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주사 혈장액을 뽑아서 혈소판 농축액을 문제가 있는 조직에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든 부위에 다 적응증이 되지는 않고
팔꿈치에 외상과염이나 내측 상과염, 그런 이제 상과염일 때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 외측 상과염일 때 초음파 유도로 정확히 우리가 그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자리에다가 주사를 줘서 PRP 치료를 하면은 그 힘줄이 안 좋아져서 혈액순환도 안 좋고 염증 조직, 유가 조직으로 쌓여 있는 부분에 힘줄을 그래도 그 전 단계랑 비슷하게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주사라고 되겠습니다. 초음파 유도로 정확히 주사를 주는 게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제 위치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통증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조직의 손상도 적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아주 가는 바들을 써서 그 주의 깊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주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사 설명드린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염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 뭐 히알론 같은 연골 주사, 그리고 어느 정도 소염 역할을 하는 플라센텍스 같은 PDRN, DNA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재생작용이 주인 거는 프롤로, 리젠실, PRP, 이렇게 콜라겐 주사나 PRP 주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재생작용의 주인 것도 어느 정도 소염작용을 갖고 있고, 이렇게 소염작용의 주인 것들 중에서도 플라센텍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생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합을 조절해서 우리가 같이 주사를 해서 넣어주는 칵테일 요법도 시행되고 있고, 저희도 고려하고 이제 질환에 따라서 급성기 근육 파열이나 선수들의 손상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검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근골격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주사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 주사 치료 자체가 소염작용을 주로 하는 주사와 재생작용을 하는 주사들이 나눠져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손상이 급성 손상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진행된 만성 손상인지 퇴행성 질환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직의 염증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주사약을 선택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증이 있는 조직의 손상 상태, 손상 정도, 이 혹시나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에 파열이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염증만 완화시키는 주사를 쓰는 게 아니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주사를 1차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상된 정도도 충분히 파악된 이후에 주사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막 눌러봐서 아프다고만 무조건 주사를 맞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에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통해서 그 병변에 맞는 주사 치료를 고려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실 거고요. 그래서 항상 그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한 거는 아주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환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준 이후에 시행되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